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세 가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레비-치비타 기호 또는 레비-치비타 텐서 입실론 IJK, 그것에 대해서 해볼 것이고, 두 번째가 크로네커 델타 기호인 델타의 IJ에 대해서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인슈타인스 서메이션 컨벤션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합규약 또는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표기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막 입학해가지고 이런 기호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조금 혼동스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런 기호들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기호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312라는 숫자가 있어. 312라는 이 숫자를 다시 재배열하려고 그래. 1, 2, 3이 되어지도록 이 숫자들을 자리를 서로 옮겨주려고 그래. 그러한 재배열을 위해서 규칙, 딱 두 개의 숫자만 골라갖고 서로 자리바꿈 해주려고 그래. 그러한 행동을 몇 번 해주면은 312라는 숫자 배열이 1, 2, 3이라는 숫자 배열로 되어지겠는가? 그 질문을 했어. 그러면 봐봅시다. 먼저 312라는 이 숫자 배열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가장 좌측에 와야 돼. 고로 1이 일단은 가장 좌측에 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를 서로 자리바꿈 한다 했을 적에 3하고 1하고 자리바꿈 해줘야 되겠죠. 이때 3하고 1하고 자리바꿈 해준다, 그 말이나 1하고 3하고 자리바꿈 해준다,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하고 3을 서로 자리바꿈 해줬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1, 3, 2, 즉 1, 3, 2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3하고 2를 서로 자리바꿈 해주면 되어지겠죠. 여기서 3하고 2를 자리바꿈 해준다, 또는 2하고 3을 자리바꿈 해준다, 똑같은 얘기예요. 고로 2하고 3을 여기서 자리바꿈 해주면 드디어 1, 2, 3 이렇게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312라는 이러한 숫자 배열이 1, 2, 3 이러한 숫자 배열로 되기까지 두 개의 숫자를 골라가지고 서로 자리바꿈 해주는 횟수가 총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죠. 먼저 1하고 3을 자리바꿈 해주고 난 다음에 2하고 3을 자리바꿈 해주니까 312가 1, 2, 3이 되어졌잖아요. 이렇게 두 번의 서로 간의 자리바꿈을 해줌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큰 숫자의 배열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때 총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리바꿈 해주는 횟수가 짝수면은 312 이것은 짝수 순열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자리바꿈 해주는 횟수가 홀수번이다 그러면은 홀수열이라 그래. 그런데 짝수열 같은 경우는 영어로 even permut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EP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EP 이게 무엇이라고? 짝수열이다. 홀수열은 odd permutation이라고 해가지고 OP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것은 홀수열. 그런데 한자로 달리 적으면은 짝수열은 우수열, 홀수열은 기수열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에서 번역이 될 적에 우수열, 기수열 이렇게도 번역해 놓은 책도 있고 짝수열, 홀수열 이렇게도 번역해 놓은 책도 있는데 영어로는 even permutation은 짝수열, odd permutation은 홀수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짝수열을 판단을 함에 있어서 두 개의 숫자를 서로 자리바꿈하는 횟수가 몇 번 되어지는가, 그걸로부터 짝수열이냐 홀수열이냐 그것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도, 즉 인버전, 전도라는 숫자를 세워가지고 짝수열, 홀수열을 판단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는
312라는 이러한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의 목표가 뭐야? 가장 좌측에가 가장 작은 수가 오고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큰 숫자가 되어지게끔 그 숫자를 재배열하려고 한다겠어. 재배열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짝수열이냐 홀수열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판단을 할 때에 전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312 같은 경우는 전도 숫자를 어떻게 세냐면은 가장 먼저 좌측에 있는 숫자부터 봅니다. 그러면 가장 좌측에 있는 숫자가 3이죠. 이때 그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그 숫자보다 작은 숫자가 있으면은 작은 숫자가 있을 때마다 전도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즉 말해서 여기에서는 3을 중심으로 보면은 3 우측에 3보다 작은 숫자가 몇 개 있어요? 1이 있고 2가 있기 때문에 총 2번의 전도가 있어. 즉 말해서 3 우측에 3보다 작은 숫자 개수는 바로 적어줄게요. 2개. 3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1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1 우측에 1보다 작은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즉 말해서 1 우측에 1보다 작은 숫자 개수는 몇 개야? 빵개잖아요.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측을 비교해 줄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는 전도 숫자를 셈에 있어서 빠져. 고로 3, 1, 2 같은 경우는 3일 때가 전도수가 2개, 1일 때가 전도수가 빵이죠. 고로 전체를 합치면 2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도수는 2이기 때문에 even permutation, 즉 짝수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떤 수 배열, 즉 수열이 있다고 했을 적에 그 수열이 짝수열이냐 홀수열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해 놓은 책도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해 놓은 책도 있고 그래. 또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앞 시간에 배웠던 호환이 몇 개로 되어져 있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앞 시간 강의를 여기 클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그젠플로서 2, 3, 1 이것이 짝수열인가 홀수열인가 판단을. 자, 2, 3, 1 같은 경우는 1이 가장 좌측에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하고 1하고 서로 자리바꿈 해줘야 되겠죠. 즉 말해서 2하고 1하고 자리바꿈 해주면 이것은 1, 3, 2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3하고 2하고 자리바꿈 해줘야 되겠죠. 고로 3하고 2하고 자리바꿈 해주면 드디어 1, 2, 3 이렇게 되어지겠죠. 2, 3, 1이 1, 2, 3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리바꿈 2번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even permutation, 즉 짝수열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짝수열? 2, 3, 1이 짝수열이다. 그러면 또 실내 문제로 3, 1, 2 같은 경우는 짝수열인가 홀수열인가 그걸 보도록 합시다. 먼저 3하고 1하고 자리바꿈 해줘야 되겠죠. 고로 1, 3, 2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3하고 2를 자리바꿈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드디어 1, 2, 3이 되어져 가지고 총 2번이기 때문에 even permutation, 짝수열이 되어지겠다. 그 다음에 또 3, 2, 1 이것이 짝수열인가 홀수열인가 봅시다. 이것은 여기 3하고 1하고 자리바꿈 해주면 되겠죠. 고로 1, 2, 3이 되어져 가지고 고로 이것은 딱 한 번의 자리바꿈으로 1, 2, 3이 되어졌기 때문에 odd permutation, 홀수열이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2, 1, 3 이것은 2하고 1하고 자리바꿈 하게 되어지면은 1, 2, 3 되어져 버리죠. 고로 이것은 홀수열이 되어지겠다. 그 다음에 1, 3, 2 이것은 짝수열인가 홀수열인가. 1이 가장 좌측에 와 있기 때문에 3하고 2를 자리바꿈 해주면 되어지겠죠. 고로 3하고 2를 자리바꿈 해주면 1, 2, 3이 되어져 가지고 딱 한 번만으로 자리바꿈이 끝났죠. 고로 odd permutation, 즉 홀수열이 되어졌다 그 말이야. 이럴 때 우리가 엡실론의 IJK 이 기호를 레비치비타 기호라고 해요. 레비치비타 기호가 무엇이라고? 엡실론의 IJK 이것을 레비치비타 기호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IJK 이것들은 각자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요.
이런 때 에필론 ijk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 주냐면은 에필론 ijk가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0 이 세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 1을 가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ijk가 짝치환이 되어질 때야. ijk가 짝치환 즉 짝순열이 되어지면은 이 값을 무엇으로 놓는다? 1로 두겠다 그 말이야. 예를 든다면은 방금 우리가 여기서 했다시피 에필론의 2, 3, 1, 에필론의 3, 1, 2 이것 같은 경우는 2, 3, 1이 짝순열, 3, 1, 2가 짝순열. 그렇기 때문에 에필론의 2, 3, 1, 에필론의 3, 1, 2 이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값이 1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1, 2, 3 같은 경우 있죠. 1, 2, 3 같은 경우는 짝순열이요, 홀순열이요. 1, 2, 3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이 이미 1, 2, 3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자리바꿈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고로 1, 2, 3 같은 경우는 짝순열로 우리가 약속을 해줍니다. 고로 엡실론의 1, 2, 3, 엡실론의 2, 3, 1, 엡실론의 3, 1, 2 이러한 경우가 바로 짝치환의 경우로서 엡실론의 ijk가 1이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갖는 경우는 ijk가 홀치환을 갖는 경우야. 즉 홀순열을 갖는 경우야. 그러면은 여기서 3, 2, 1 213, 132 이것들이 전부 다 홀치환을 갖기 때문에 이것들은 값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것들 값이 제로가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 중요해. ijk가 전부 다 다른 수가 아닐 때 이럴 적에는 무조건 값이 제로요. 즉 말해서 엡실론의 112, 엡실론의 133, 엡실론의 222 이것들은 숫자 세 개가 다 다르지 않고 같은 숫자들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같은 숫자들이 하나라도 중복되어져 있으면은 엡실론의 ijk 이 값은 뭐야? 제로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크로네커 델타의 ij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크로네커 델타의 ij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은 i와 j가 같으면은 1이고 i와 j가 다르면은 제로요. 이것이 정의요. 어떤 경우에 델타의 ij라는 것이 나오는가? 어떤 문제에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퓨리의 급수라고 배우셨는가 모르겠는데 퓨리의 급수는 최용신 배움터에서 1단계부터 차근차근 다 강의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공계통 학생은 퓨리의 급수를 반드시 배워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퓨리의 급수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공부 핵심이 되어지는 함수가 바로 델타의 ij거든요.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떤 경우에 델타 ij가 나오는가 그걸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그젬플로서 파이분의 1 인티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sin mx, sin nx, dx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m이 제로, n도 제로 그러면 이것은 0을 정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해. m하고 n하고 같은 경우를 봅시다. 즉 같기는 같되 0이 아니면서 같은 경우야. 그러한 경우는 얘를 우리가 적분을 한번 해봤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봅시다. 자, m하고 n하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파이분의 1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적분 이것은 사인 제곱 mx 그렇게 되어지죠. 그것을 반각의 공식인가 그걸로 고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mx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갖고 dx 그래서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의 최종 결과는 1이 나옵니다. 단 m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요. m이 0이 되어져 버리면은 얘가 분모가 0 돼 버리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m이 0이 아닐 적에는 이 적분의 결과가 1이 나온다 그 말이야. 고로 m과 n이 같으면은 이 적분 결과가 무엇이라고? 1. m과 n이
0으로서 같으면은 이 적분 결과는 제로. 그런데 m과 n이 다르다면은 이것은 고부 공식인데 고부 공식을 하부 공식으로 바꿔가지고 적분을 하면 되어지겠죠. 그렇게 적분을 해보면은 m과 n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제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했던 계산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계산입니다. 여기에서 m도 0이고 n도 0이고 둘이 동시에 같이 제로가 되어지면은 이 적분은 제로가 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m과 n이 같으면서도 동시에 제로이다. 그러면 적분 결과는 제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m과 n이 동시에 제로는 아니면서 서로 같다. 그러면 이 적분 결과가 1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m과 n이 동시에 같으면서도 서로 제로는 아니다. 그러면 적분 결과는 1. 그리고 m하고 n하고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제로가 된다고 했어.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써 봤는데 이것을 크로네커 델타 기호를 사용을 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m하고 n하고 같으면서도 동시에 제로이다. 그때는 분명히 제로야. 그런데 이 두 경우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두 경우는 m과 n이 서로 같으면은 1이고 서로 다르면은 제로잖아요. 단 같을지라도 0으로 같은 것은 아닐 때 그러한 경우는 같으면은 1, 다르면은 제로, 1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두 줄이 크로네커 델타 기호의 델타 mn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이 두 개를 지워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델타의 mn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경우냐면은 그 외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죠. 그 외라는 것은 어떤 경우야? m과 n이 동시에 제로가 되어지는 그 외의 경우에는 이것의 계산 결과가 델타 mn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델타 mn 기호를 처음으로 써 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주로 시그마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그마가 하나 나온 경우를 봤잖아요. 그런데 시그마가 2개, 3개 나온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서메이션 i는 1부터 3까지, 서메이션 j는 1부터 3까지, ai, bj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건 약속이죠. i가 1부터 3이고 j가 1부터 3이잖아요. 이런 쪽에는 i를 1로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j를 1부터 3까지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i를 2로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j를 1부터 3까지 변화시켜. 그 다음에 i를 3으로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j를 1부터 3까지 변화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가장 윗줄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A, I, B, J에서 I를 1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A는 싹 다 A1이 되어지죠. 그 대신에 J는 1부터 3까지 변화하기 때문에 B1, B2, B3 이렇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I가 2일 때요. 이것은 고로 A는 싹 다 A2가 되어지고 B 같은 경우는 B1, B2, B3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줄은 I는 3이 되어지고 B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이러한 식으로 시그마가 2개가 나오고 동시에 시그마 우측에 있는 수열 자체도 i와 j로 짬뽕이 돼서 나타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써준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내 문제로 i는 1부터 3까지, j는 1부터 3까지, a의 i, 델타의 ij 이것을 일일이 전개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i는 1로 고정시키고 j는 1부터 3까지 변화시킨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맨 윗줄에 i는 1로 고정시킨다 했기 때문에 a는 싹 다 a1이 되어지고 델타의 ij 같은 경우는 i는 1로 고정시키고 j가 1부터 3까지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델타의 11, 델타의 12, 델타의 13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i를 2로 바꿔줘야 되겠죠. 두 번째 줄은 i가 2이기 때문에 a는 싹 다 a2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델타 ij에서 i가 2이기 때문에 델타의 2, 1, 델타의 2, 2, 델타의 2, 3 그렇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은 i가 3일 적에 j는 1부터 3까지 변화시킬 때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뭘 알 수 있어야 됩니까? 델타의 ij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은 것만 살아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의 1, 2 이것도 사라지고 델타의 1, 3도 사라지고 또 델타의 2, 1도 사라지고 델타의 2, 3도 사라지죠. 델타의 3, 1도 사라지고 델타의 3, 2도 사라지고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A1 델타의 1, 1, A2 델타의 2, 2, A3 델타의 3, 3 이것만 남잖아요. 그런데 델타의 1, 1, 델타의 2, 2, 델타의 3, 3는 값이 뭐예요? 각자 1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델타에서 i와 j가 서로 같다면은 값이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적으면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그렇게 되어지죠.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i는 1부터 3까지 a의 i라는 것을 전개를 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A11 플러스 A22 플러스 A33 그렇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시그마가 3개 나왔어. 거기에다가 엡실론의 ijk라는 레비치비타 기호가 나와 있네요. 이것을 계산할 때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던 것과 비슷하게 해요. 가장 먼저 i를 1로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j도 1로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k를 1부터 3까지 변화시켜요. 그러면은 i와 j를 1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k를 1부터 3까지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에필론의 1, 1, 1, 에필론의 1, 1, 2, 에필론의 1, 1, 3 그렇게 되어지겠죠. 즉 i와 j를 1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k를 1부터 3까지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이 세 개의 항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k가 1부터 3까지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j를 2로 고정시킵니다. 여전히 i는 1로 고정이 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i는 1, j는 2일 때 k는 또 1부터 3까지 변화시켜. 고로 엡실론의 1, 2, 1, 엡실론의 1, 2, 2, 엡실론의 1, 2, 3 이것들을 다 합쳐놓은 거죠. 여기에서는 k가 1부터 3까지 다 갔기 때문에 드디어 이 앞에 j를 또 하나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j가 뭘로 되어지겠습니까? 이젠 3으로 되어져야 되겠죠. 여전히 i는 뭐예요? 1이요. 고로 i가 1, j가 3일 적에 k가 1부터 3까지 변화시키면은 이것은 엡실론의 1, 3, 1 플러스 엡실론의 1, 3, 2 플러스 엡실론의 1, 3, 3 그렇게 되어져. 이제는 j도 1부터 3까지 와버렸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i가 드디어 한 칸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 이것까지. 이것은 전부 다 i는 이코르 1인 경우요. 그 다음에 i가 1인 경우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i는 2로 만들어 놓고 이것과 똑같은 과정을 또 반복을 해줍니다. 고로 i가 2인 경우에 j는 다시 1로 고정시키고 k는 1부터 3까지 변화시켜줘야 돼. 고로 이것은 엡실론의 2, 1, 1 플러스 엡실론의 2, 1, 2 플러스 엡실론의 2, 1, 3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엡실론의 2, 2, 1 플러스 엡실론의 2, 2, 2 플러스 엡실론의 2, 2, 3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은 i가 2인 경우가 되어지겠어. 즉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것은 i가 2인 경우가 되어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온 것은 i가 3인 경우가 되어져. 즉 말해서 이렇게 세 개의 서메이션 시그마가 나온 경우는 그 첨자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느냐. 여기 보세요. ijk가 있어. 가장 먼저 i가 1일 때 j를 1로 두고 k를 1부터 3까지 변화시켜. 그 다음에 i가 1일 때 j를 2로 두고 k를 1부터 3까지 변화시켜. 그
그 다음에 i가 1일 때 j를 3으로 두고 k를 1부터 3까지 변화시켜. 그 다음에 드디어 i가 1일 때 다 해줬기 때문에 i가 2일 대로 와야 되겠죠. 이 i가 2일 대로 i가 2로 되어졌으면 다시 이것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j가 3까지 다 되어졌으면 드디어 i가 3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을 보겠습니다. 즉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서메이션 컨벤션,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을 보도록 하자. 자, 아인슈타인의 서메이션 컨벤션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 노테이션, 즉 아인슈타인의 표기법으로도 불리워집니다. 자, 어떤 것들이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이냐, 합규약이냐 보도록 합시다. 하나의 항에 동일한 합첨자가 2개 있을 경우 이런 때 그 첨자에 대한 시그마는 생략해서 써주는 걸로 약속하자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이에요. 좋은 예로 이걸 한번 볼까요? 서메이션 j는 이코로 1부터 3까지 a의 j, 델타의 ij 이걸 봅시다. 서메이션을 전개를 하다 보면은 항들이 여러 개 생기죠. 이런 때에 서메이션 j는 이코로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하나의 항에 첨자를 보면은 j가 몇 개가 있어? 하나, 2개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 서메이션을 일일이 써서 나타내주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의 항에가 서메이션 해주는 첨자가 2개만 있다면은 그 2개에 대한 서메이션은 생략해서 쓰자. 그러지만 일일이 적어줄 때는 다 적어줘야 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의 항에 첨자 j가 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메이션에 대한 것도 첨자 j에 대한 합이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이 시그마를 생략해서 이것만 써주자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이에요. 고로 이것을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으로 쓰면은 aj 델타의 ij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ai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왜 ai 이렇게 쓸 수가 있는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이렇게 써준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다 풀어 헤쳐 써줄 적에는 앞에가 시그마가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일일이 풀어 헤쳐줘야 돼. 즉 말해서 j는 이코로 1부터 3까지 a의 j, 델타의 ij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풀어 헤쳐 쓰면은 a1의 델타의 i1 플러스 a2의 델타의 i2 플러스 a3의 델타의 i3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써줘라 그러면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진 것에서 만약에 if 이 수식에서 i가 1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a1 델타의 11 플러스 a2 델타의 12 플러스 a3 델타의 13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델타의 12 델타의 13 이것은 싹 다 뭐예요? 제로죠. 델타의 11 이것만 1이란 말이야. 고로 i가 1이라면은 이 수식에서 살아남는 것은 a1만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if 만약에 여기에서 i가 2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a1 델타의 21 플러스 a2 델타의 22 플러스 a3 델타의 23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델타의 2 이것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잖아요. 고로 남는 것은 a2만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i가 3일 적에 남는 것은 여기서 a3만 남습니다. 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이 표시는 결국은 남는 것이 뭐만 남는단 말이야. a의 i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다시피 i가 1이라면 a1만 남고 i가 2라면 a2만 남고 i가 3이라면 a3만 남잖아요. 고로 이 수식 전체를 계산해 주면은 남는 것은 뭐만 남아? ai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봐도 되고 여기서 서메이션을 해주는 첨자는 j잖아요.
J이기 때문에 J가 1부터 3까지 변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J는 어떤 값을 가질 때만 이것이 0이 아니야. J가 I 값을 가질 적에만 0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3까지 변하는 J 중에서 J가 I일 때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것은 J 대신에 I를 대입을 하면은 AI, 델타의 II에서 남는 것은 AI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AI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약간의 용어를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시그마 아래 첨자 있잖아요. 시그마 아래 첨자인 여기서 말하면 J, 또 여기서는 I, 여기서는 J, 여기서는 K, 이렇게 시그마 아래에 있는 서메이션 해줄 때의 그 첨자를 더미 베어리어블이라고 해요. 더미 베어리어블. 즉 말해서 더미 변수라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가변수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더미 변수, 즉 가변수와 같은 종류이지만은 한 항에 한 개만 있는 첨자를 자유변수라고 해요. 프리 베어리어블이 자유변수. 여기에서는 무엇이 자유변수가 되어지겠습니까? I가 자유변수가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학년이 되어지면은 참고로 새로운 노테이션, 표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X캡, Y캡, Z캡, 이것은 X방향의 단위벡터, Y방향의 단위벡터, Z방향의 단위벡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것을 어떻게도 써주냐면은 I캡, J캡, K캡 이렇게도 적어줍니다. I캡하고 X캡하고 같게 놓고 J캡하고 Y캡하고 같게 놓고 K캡하고 Z캡하고 같게 놓고 그렇게 쓰기도 한다 그 말이야. 이것은 일종의 관습을 제가 적어준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표기법에서는 X캡, Y캡, Z캡 이런 표현은 안 쓰고 또 어떻게 써주냐면은 X1캡, X2캡, X3캡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아인슈타인 표기법에서는. 왜 그래? 왜 그래? 여기 보다시피 서메이션에서 보면 첨자들이 전부 다 1부터 3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표기법에서는 X1캡, X2캡, X3캡 이렇게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X방향, Y방향, Z방향의 단위 벡터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E1캡, E2캡, E3캡 이렇게도 표시를 해주거든요. 또 다른 관습을 하나 알아봅시다. 우리가 X, Y, Z 있죠? 직각좌표계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X, Y, Z. 이것은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X1, X2, X3 이렇게 나타내주기도 해요. 즉, X1은 X, X2는 Y, X3는 Z 그렇게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표기에서는. 즉 1, 2, 3 요것들이 첨자로 쓰여서 벡터의 성분을 나타낼 시 보세요. F의 X, F의 Y, F의 Z 이것은 뭐예요? F 벡터의 X 성분, F 벡터의 Y 성분, F 벡터의 Z 성분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도 표시를 하냐면은 F의 1, F의 2, F의 3 이렇게도 표시하기도 해요. 지금 제가 세 개의 컨벤션, 즉 세 개의 관습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이러한 직각좌표계에서 관습을 얘기하나 했고, 또 두 번째, X, Y, Z를 X1, X2, X3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또 세 번째, F 벡터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을 각각 F1, F2, F3 이렇게도 나타내기도 한다. 세 개의 관습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아인슈타인 표기에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레이드 파이라는 것을 직각좌표계로 나타내면은 X캡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플러스 Y캡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 또 Z캡 라운드 Z분의 라운드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십시오. 이것 자체는 우리가 일단은 서메이션으로 한번 나타내줘 봅시다. 서메이션으로 나타내주면 이것은 서메이션 i는 1부터 3까지 xi의 캡 그리고 파샬 xi 분의 파샬 파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 여기서 x, y, z를 x1, x2, x3 이렇게 나타냈을 적에 이 기호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우측을 보면은 하나의 항이 이것인데 첨자 i가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잖아요.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인슈타인 표기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즉 말해서 이 표현은 시그마 없이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야. 만약에 시그마를 없애버리면은 이제 이것만 남죠. 아인슈타인 표기 방법으로 쓴다면은 그러면은 자 이것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그레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드 이것을 즉 말해서 그레디언트 이것을 아인슈타인 표기법으로 나타내면은 xi의 캡 라운드 xi 분의 라운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그레디언트를. 여러분들 이것을 그레디언트 파이 그렇게 읽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레드 파이 그렇게 읽기도 하고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f는 ma다 이것을 아까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이 표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질까? 즉 f는 ma 이것은 벡터 표기인데 이것을 성분으로 표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f의 i는 ma의 i 그렇게 되어지겠죠. 여기서 i는 무엇일까? x성분, y성분, z성분 그렇게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f의 x는 ma의 x 그렇게 되어지고 f의 y는 ma의 y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A 벡터, 다트, B 벡터 이런 거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서로 내적이잖아요. 즉 다트 프로덕트야.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풀어서 쓴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A 벡터의 X성분, B 벡터의 X성분, 플러스 A 벡터의 Y성분, B 벡터의 Y성분, 플러스 A 벡터의 Z성분, B 벡터의 Z성분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X성분, Y성분, Z성분을 각자 1, 2, 3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은 I는 1부터 3까지 AI, BI 그렇게도 나타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아인슈타인 표기방법으로 나타낸다면은 이것은 AI, BI 하나의 항해가 첨자 2개가 있죠. 똑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으로 나타내서 앞에 있는 시그마를 생략해서 적을 수가 있다. 고로 이 표시는 AI, BI 그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AI, BI 이것이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이다. 그것을 알았다면은 이것을 풀어서 일일이 쓰면은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은 복잡한 표기를 간단한 표기로 나타내려고 하는 표기 방법일 뿐 그 내용 자체는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 그 다음 A 크로스 B라는 것을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일단 A 크로스 B라는 것을 벡터적으로 그대로 직각좌표에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A 크로스 B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이 표시는 무엇하고 똑같냐면은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적에 엡실론의 IJK, 이 I 캡, AJPK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밑에 있는 첨자 X, Y, Z를 각자 1, 2, 3으로 나타내겠어. 그럴 적에 이것을 아인슈타인 표기법으로 나타내면은 레비 치비타 기호 엡실론의 IJK 그리고 이 I의 캡
AJBK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것 자체가 하나의 항이잖아요. 수식이 곱셈으로만 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항은 하나죠. 고로 이것이 하나의 항이야. 그런데 I가 여기 하나 딱 두 개 있고, J가 여기 하나 딱 두 개 있고, K가 여기 하나 딱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고로 여기에다가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나타내줬어요.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으로 나타내주지 않는다면은 이 앞에가 뭐가 달라붙어져야 돼? 시그마 i는 이코로 1부터 3까지, 시그마 j는 이코로 1부터 3까지, 시그마 k는 이코로 1부터 3까지 이 세 개가 이 앞에가 달라붙어져 있어야 돼. 그런데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을 쓴다면은 이 세 개를 굳이 써줄 필요 없이 이렇게만 써주는 것이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이다 그 말이야. 이제 이것을 IJK가 각자 1부터 3까지 변하잖아요. 다 풀어헤쳐서 써줘야 돼. 다 풀어헤쳐서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레비치비타 기호 엡실론 IJK의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총 27개의 항을 다 써줄 필요는 없어. 왜 27개의 항이 나와? 이것을 다 전개를 하면은. 왜긴 왜 I가 1부터 3까지 변하고 J가 1부터 3까지 변하고 K가 1부터 3까지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합치면 뭐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어헤치면은 항의 수가 27개가 나와. 그러나 27개를 다 적을 필요가 없이 6개만 적으면 돼. 왜 6개만 적으면 돼? 레비치비타 텐서의 성질 때문에 그래.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레비치비타 엡실론 IJK가 제로가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만약에 IJK가 전부 다 다른 수가 아니고 하나라도 같은 수가 중복돼서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뭐야? 0이야. 이 세 개가 각자가 다 다를 때 그것이 짝수열이냐 홀수열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1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레비치비타 기호 중에서 엡실론의 IJK 그것은 특별하게 일일이 계산을 해보지 않고서도 우수열인지 기수열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거 보세요. 1, 2, 3 같은 경우는 짝치환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즉 말해서 1, 2, 3이 있다면은 1, 2, 3 같은 경우는 짝치환이다 그 말이야. 엡실론 짝치환은 뭐야? 1이죠. 그리고 여기서 1, 2, 3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적에 2, 3, 1 이것도 짝치환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짝치환 아까 했잖아요. 2, 3, 1 이게 뭐야? 짝치환이. 그리고 3, 1, 2 이것도 짝치환이에요. 3, 1, 2 이것도 짝치환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즉 말해서 1, 2, 3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된 수열은 짝치환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엡실론의 1, 2, 3 짝치환, 엡실론의 2, 3, 1 짝치환, 엡실론의 3, 1, 2도 짝치환.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오드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홀치환이야. 고로 엡실론의 3, 2, 1은 마이너스 1, 또 2, 1, 3은 마이너스 1, 1, 3, 2도 마이너스 1. 아시겠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3, 2, 1, 2, 1, 3, 1, 3, 2 이것들이 싹 다 홀치환이기 때문에 엡실론의 IJK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일일이 다 풀어헤치면은 27개의 항이 나오는데 IJK가 두 개의 숫자가 같아버리면 제로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경우만 해주면 돼요. IJK가 각자 다른 경우. 그러면은 가장 먼저 I가 1인 경우로 한번 살펴볼까요? I가 1인 경우라면 JK는 무엇과 무엇인 경우밖에 없어. 2, 3 아니면은 3, 2 그 경우밖에 없죠. 그 경우만이 엡실론 IJK 값이 제로가 아니란 말이야. 고로 이것을 일일이 전개를 함에 있어서
i가 1인 경우에는 일단 epsilon 1 이렇게 적어줬어. 그 다음에 jk는 i가 1이라면 2, 3 또는 3, 2 이런 경우밖에 없죠. 0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러면은 여기서 i가 1, j가 2, k가 3이기 때문에 E1, A2, B3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i가 1, j가 2, k가 2이기 때문에 E1, A3, B2 그렇게 되어지죠. 이번엔 i가 2인 경우를 봅시다. i가 2인 경우에 jk는 3, 1 또는 1, 3밖에 없죠. 고로 i가 2인 경우에 jk는 3, 1 또는 1, 3밖에 없다 그 말이야. 고로 i가 2, j가 3, k가 1인 경우에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 경우에 얘를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i가 3인 경우 봐야 되겠죠. i가 3인 경우에는 jk가 1, 2 아니면 2, 1 그 둘밖에 없죠. 고로 i가 3인 경우는 epsilon 3의 1, 2 또는 epsilon 3의 2, 1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3의 1, 2 같은 경우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또 3, 2, 1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epsilon의 1, 2, 3 같은 경우는 짝치환이죠. 고로 이것은 1이야. 그런데 1, 3, 2 이것은 뭐야? 즉 말해서 1, 3, 2 이것은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홀치환이죠. 홀치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죠. 고로 이것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3, 1 이것은 1이죠. 이것은 1. 그 다음에 epsilon의 2, 1, 3 이것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epsilon의 3, 1, 2 이것은 1이고 그 다음에 epsilon의 3, 2, 1 이것은 3, 2, 1 이것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홀치환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적어 봅시다. 이것은 E1 캡이 공통으로 있죠. 고로 E1 캡 적어주고 이것은 A2, B3 적어주고 이것은 마이너스 A3, B2 적어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두 캡이 공통으로 있죠. 고로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이것은 A3B1, A3B1 이것은 A1, B3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1, B3 얘도 마찬가지로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여기서 1 대신에 X 집어넣고 2 대신에 Y 집어넣고 3 대신에 Z 집어넣으면은 이것하고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A 크로스 B를 아인슈타인 표기법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진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이버전스 A 이것을 아인슈타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X, Y, Z를 각자 X1, X2, X3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시다. 즉 XYZ를 X1, X2, X3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은 서메이션 i는 이코로 1부터 3까지 라운드 xi분의 라운드 ai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 같은 경우 아인슈타인 표기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왜 그래? 이것이 하나의 항이죠. 하나의 항 속에 첨자 i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서메이션을 제거해버리고 이것만으로 다이버전스 A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로 다이버전스 A를 아인슈타인 표기로 나타내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컬 A라는 것을 아인슈타인 표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십시오. 이것은 epsilon의 ijk, ei 캡 라운드 xj분의 라운드 ak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컬 A 벡터를 일일이 나타내면은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아인슈타인 표기로 나타내면 이렇게 간단히 되어져 본다 그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을 일일이 다 풀어 헤쳤으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것은
엡실론의 ijk에서 i가 1인 경우요. i가 1인 경우에 jk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2, 3 아니면 3, 2죠. 고로 i가 1인 경우는 jk가 2, 3 아니면 3, 2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i가 2인 경우죠. i가 2인 경우에 j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 1 또는 1, 3이죠. 고로 엡실론의 2, 3, 1 또는 엡실론의 2, 1, 3 그렇게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i가 3인 경우에 j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아니면 2,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 뒤에 있는 것을 이 첨자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일일이 다 풀어 헤쳐서 다시 이렇게 적어주면은 컬 A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잡한 수식으로 딱 나타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복잡한 수식을 아인슈타인 표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본다 그 말이지. 즉 말해서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 표기법으로 나타내는 컬 값이다 그 말이에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